자, LG화학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미국 쪽의 연 이틀 강세 대비해서 아시아 증시가 굉장히 좀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니케이 쪽도 마찬가지로 니케이 쪽도 고점 대비해서 1% 수준의 상승폭 축소 강보합에 놓여져 있고요. 국내 증시는 오히려 코스닥이 1.19% 하락. 이건 위메이드의 연동폭인 거죠. 그리고 코스닥 쪽에 코스피 쪽에 0.24%의 하락폭 확대. 이 부분도 IT 쪽에서 그나마 견인하던 부분이 IT가 이제 좀 미끄러지면서의 흐름. 그러니까 IT가 미끄러진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 상황의 분위기가 눌려진 거죠. 왜 밀리냐 했을 때 솔직하게 큰 이슈 내용은 없어요. 큰 이슈는 없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준은 어떤 게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현재 기준에서 일단 실적주뿐이 없습니다. 결국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단기 공약주도 한번 잠깐 접근했다가 바로 오늘 손절을 단행하는 그런 흐름이 진행이 됐는데, 역시나 LG화학이 가격 반발력이 나와서가 아니라 들여다볼 내용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LG화학부터 일단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LG화학 부분의 그 PPT 자료를 먼저 그냥 놓고 보면서 설정 범위를 잡아 드릴 거예요. 자, LG화학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의 전체 영향 부분을 좀 배제를 해서 놓고 볼게요. LG화학만 들여다 볼게요, 일단은. 자, 오늘 문자 기준은 8월 9일 이후에도 계속 죄송합니다. 2월 8일 이후에 계속 문자 나갔죠. 보시면 이렇게 63만 4천 원, 62만 6천 원, 62만 1천 원 계속입니다. 오늘 사실상 이렇게 문자가 나가고 현재가 대비해서 어마어마한 폭등 시세가 나왔다, 이 개념은 아니에요. 또 고점 대비해서도 조정폭이 상당하고 12월에 먼저 깨져서 그렇지 사실 1월의 강세 부분을 논하기도 어려웠던 그런 종목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 기준에서라도 이제 좀 잘 움직임 잡아주고 돌려주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결론적으로 LG화학의 이제 이런 문자의 기준 범위가 중요하다, 이런 내용보다도 편입의 기준을 현재 기준에서 설정할 수 있다라는 그 이유, 명분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이유, 명분.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좀 놓고 들여다볼 건데, 일단은 지속적으로 개장 전에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오늘까지도 들여다봐야 됩니다. 들여다보는 게 옳습니다. 계속 어쩔 수가 없어요. 계속 이 부분의 LG화학 부분이 이제 1월달에 탄력을 받고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며, 그렇지 않고 주력이니까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처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며, 여러 가지. 근데 주력이니까 가지고 있으면서 대처하신 분들의 경우에도 물론 시장이 2600포인트대 바닥 찍고 돌린 폭 100포인트 이상 돌린 것을 감안한다면 이건 또 아니지 않느냐라는 해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LG화학 60만 5천 원 바닥 대비해서 일단 어찌됐건 그럼 돌려놓은 폭의 기준,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여전히 12월 말 대비 시장은 200포인트 이상 빠져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은 12월 말에 LG화학은 지금보다 더 최악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전체 시장 감안했을 때. 그런 부분을 하나씩 볼 거예요.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이 표에서는 대주주 지분, 그러니까 유통 물량의 기준, 그리고 실적의 범위. 첫 번째 기준은 이제 1월 28일 기준인데 이게 개인들 추정치가 더 뺏겼어요. 제가 한번 직접 들여다보는 기준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이제 그렇게 설정을 못하고 계속 이제 요 정도 기준에서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나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주사가 아니라 대주주 지분, 그러니까 지주사 LG 쪽의 지분, 국민연금의 지분, 외국인 지분이 대부분인 거죠. 저게 합산했을 때 90% 정도 달합니다.
기관 지분은 노출돼 있는 것만 2.5%, 노출돼 있는 것만. 그리고 개인들이 7.6% 정도, 자사주 뭐 0.5%.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없어요. 툭하면 나오는 얘기가 안 갖고 있잖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가지고 있죠. 근데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나 저러나 감나라 콩나라 뱃나라, 진짜 머리 아파 죽겠어. 아니 뭘 그렇게 많이 갖고 있나. 개인들이 지분이 없는데 저렇게. 아니 무슨 뭐 청와대 청원을 해야 된다, 물적 분할은 이건 악재다. 아니 물적 분할을 지금 뭐 1년 2년 3년 합니까? 수십 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계속 진행해 왔잖아요. 물론 개인들에게 불합리한 요인도 있다라는 것이 전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과도하게 제도에 대해서 너무 갑자기 이 제도가 뭐 개인들을 다 죽이는 제도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막말로 이게 문제가 돼서 진짜 물적 분할이 문제가 돼서 시장에서 LG 화학이 조정을 받은 거였다면은, 그렇다면은 제일 크게 문제를 잡는 게 누가 잡을까요? 외국인이 잡겠죠. 절반을 갖고 있는데, 대주주보다 많이 갖고 있는데, 물론 한 명의 외국인은 아닙니다. 어찌됐건 객관적으로 좀 놓고 보자. 지금 개인들 죽이기 위해서 뭐 물적 분할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느냐. 냉정하게 보자. 그리고 이제 실적표 부분, 요 컨센서스 부분은 좀 모니터링 하시는 분께서는 이 컨센서스 부분을 한 번 더 잘라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상 실적 전망치가 다소 부정적으로 나왔으니까 애널리스트들은 이 부분을 좀 부정적으로, 향후 전망치를 좀 부정적으로 설정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뭐 곤조를 부린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예 할 때 이제 아주 입맛에 맞는 내용을, 애널리스트들의 입맛에 맞는 내용을 준 게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저 실적 범위의 기준은 이제 조금 수정된 부분이 있는데, 요 영업이익 전망치 부분 있잖아요. 요것도 조금 수정해야 돼요. 2월 9일자로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컨센서스 부분이 좀 수정이 돼 있는 걸로 추정을 해요. 3조 9천억이잖아요, 영업이익이. 그다음에 이제 순이익이 2조 8천억. 그러니까 이게 컨센서스가 요 밑에 이 컨센서스까지 같이 해주세요. 그게 이제 어제까지 기준이 맞긴 맞을 거예요. 맞긴 맞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됐냐면 9일 날짜에 보고서가 한 방에 이렇게 쫙 나와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9일께 반영이 돼서 오늘 날짜 기준에서 컨센서스가, 그러니까 어제 장 기준에서는 저 컨센서스 부분이 어떻게 제한적으로 기존의 내용처럼 그렇게 이제 형성돼 있었겠죠. 그래서 22년 02월 10일 날 기준의 컨센서스, 그리고 요 부분에 이제 이 컨센서스를 모아서 묶어놓은 것이 이렇게. 근데 저는 이거는 바뀐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무슨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CLSA나 모건 스탠리가 부정적인 의견을 냈죠. 근데 반대급부에서 그 메릴 린치라든가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긍정적인 보고서를 유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동조하는, 그래 정점이야라고 동조하는 애널리스트 중에서도 젊은 20대들도 있어요. 그 친구들이 경험치가 없고 외국에서 썼으니까 이거 낮출까? 전체 분위기가 이래? 그러면서 낮추는 분위기도 말도 안 되는 제 주장이지만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한 기준점의 흐름에 연동이 돼서 LG 화학의 실적 전망치가 부정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된 거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어찌됐든 이 부분의 기준을 추후에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정을 하고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널리스트 분들도 애널리스트 분들이고 또 펀드 매니저들도 애널리스트가 분석한 거를 펀드 매니저가 그냥 갖다 인용만 한다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고 펀드 매니저들 기준에서도 나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을 내리는데, 지금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 이 LG화학의 지금 외국인들의 일방향적인 매집은 실로 어마어마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이 실적에 대해서 주요시 놓고 볼 부분이 요거예요. 요건데 뭐냐면
이게 이제 제가 나중에 한번 202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또 설정을 잡아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이제 예전에 한번 잘라놓은 건데 2020년도 기준의 연간 단위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 20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거죠. 얘는 석유화학에서 영업이익이 다 나온 거예요. 어? 매출 비중이 전체에서 많이 늘어났지만 리콜까지 감안하면 막 진짜 속된 표현으로 그냥 싸질러 놓고 그냥 나간 거예요. 얘는 지금. 응? 근데 시장에서는 솔직히 우리가 이제 81.8%가 LG화학 지분이거든요. LG에너지솔루션에. 우리가 가지고 있고 들여다보고 하기 때문에 그래. LG에너지솔루션 뭐 수급 범위가 엊그저께까지 계속 강세였죠.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 조정폭이 확산이 되고 시가총액 2위의 기준에서도. 근데 그 LG에너지솔루션의 예상치의 영업이익이 1조 뿐이 안 나와요. 근데 그 이전에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했냐? 아니죠. 상장을 위해서 좀 만들어 놓은 영업이익도 좀 있을 거고 어찌됐건 결론은 LG화학은 원래부터 영업이익은 석유화학에서 다 나왔다. 그럼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만 제대로 생각하면 돼요. 그 지금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전망치는 일단 이제 회사에서 2월 8일 날 2시에 이제 IR을 했단 말이죠. 그날 맥없이 추락했어요. 또 꼬리 달리고 진짜 짜증스럽게. 결론적으로 이제 이 재무제표 보시면은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장 예상치보다는 사실은 조금 못 미친 부분도 있긴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실적이 상상을 초월한다. 예상치에 조금 못 미쳐요, 사실은. 응? 근데 그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하다. 5조 2천억, 5조 3천억까지 나왔었어요. 영업이익 기준에. 전망치가. 근데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시장에서의 그 매출 영업이익의 해석은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이 됐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대형 그룹사들은 연간 단위의 목표치를 이렇게 공표를 해요. 우리의 목표는, 그리고 또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경영을 할 거다. 거기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이제 질의응답을 숨겨야 되는 거, 숨긴다기보다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 고정거래처의 가격이 어떻게 뭐 긍정적일 수 있겠느냐 할 때 코멘트만 날리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됐다가는 고정거래처의 또 영업 전략이 노출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상호 약정을 맺죠. 우리가 얼마를 발주를 했는지, 너희들이 얼마를 수주를 했는지 이거는 좀 숨기고 가자. 뭐 이런 식으로. 결론적으로 이 LG화학의 경우에 실적 범위 전망치 부분을 이제 자율적으로 좀 맡겨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는 제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돼요. 왜 그 데이터 부분을 뭐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뉴스 내용 올려드렸지만 윤정두가 그 뉴스 내용을 다 알 것 같습니까? 몰라요. 그리고 이 사업 분야에 대해서도 화학 업종에 대해서 윤정두가 그렇게 빠져가지도 않아. IT도. 다만 전체적인 기준에 아주 단순한 논리의 기준에 가장 단순한 논리 중에 일단은 유가가 강세를 띠는 게 비이성적인 강세가 아니라 지표가 긍정적이면서의 강세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잖아요. 유가가 긍정적인 흐름에서의 강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기가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의 상품 가격의 강세이기 때문에 그건 부정적이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유가 강세에 힘입어서 움직일 수 있는 게 첫 번째 기준이 이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기준이기 때문에 기초 소재. 그리고 정유화학 업체는 당연히 유가의 강세에 따른 판매 단가 스프레드가 커진단 말이에요. 호가 스프레드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진율이 개선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진율이. 아니 원가가 올랐어. 오른 만큼 올려.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급격히 증가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전체 파이가 커진다는 거죠. 매출도 늘고 영업이익도 늘고. 응? 단순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그래서 그 기준의 실적 개선폭을 기대를 하는데 일단은 LG에너지솔루션과 파만농을 빼고 나면은 나머지 실적이 뭐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겠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본다면은 일단 LG화학 자체적인 실적, 연결 실적 말고 자체적인 실적은 얼마?
매출액의 기준에 27조인가 뭐 이렇게 예상치를 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합산을 해서 한 40조, 44조 정도 매출의 기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전망치가 계속해서 변경이 될 거예요. 변경이. 그래서 그 실적 전망치 부분은 이제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든 경기가 살아나는 만큼의 그 흐름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그 성장성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주주 달래기가 됐든 뭐가 됐든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2차 전지를 떼고 나도 많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이쪽 LG그룹에서 그 좀 제가 볼 때는 뭐 대형 그룹사가 그런 걸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SK그룹주의 2020년도에 이제 그 제약바이오 업체들 신규 상장 IPO 진행한 걸 감안했을 때 LG 생명과학을 왜 LG 화학으로 합병시켰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솔직히 LG 생명과학이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2020년, 2021년 또 2017년, 2018년도에 상상을 초월하는 변동성이 나왔었겠죠. 사실 제약바이오 뭐 다 그렇게 움직였으니까 대형주든 소형주든. SD 바이오센서도 움직이는데 일단은 조금 이따 볼 거예요. 단기 종목은 뭐 어차피 이쪽에서 뭐 탄력 받고 있으니까 주력주에서 일단은 하이닉스 아쉽지만 눌려져 있다 할지라도 또 LG와 또 주성 엔지니어링 거래가 좀 제한적이어서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만 하여간에 LG화학의 기준 그러니까 지금 장중에 이 교육을 하다 보면 제가 횡설수설해요. 왜? 눈은 2개인데 안경 껴서 4개인데 여기저기 다 들여다봐야 되는 거야. 얘만 보는 게 아니라 갑자기 급변동성 나오면 안 되니까 또 결론적으로 지금 영업이익 5조 조금 넘겼어요. 5조 2천억 3천억까지는 나왔거든요. 전망치가. 그 이제 전년 대비해서 41.9% 영업이익 178% 증가한 부분들 역대 최대입니다. 그 뭐 대산 NCC 관련해서의 경기 유지 부수 동향 영향이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사의 지속적인 매출 성장세는 나타나고 있다. 왜? 유가가 강세잖아요. 원재료 비용이 강세인데 판매 단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리고 LG 화학 자체의 매출 목표가 27조.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매출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매출 기준에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읽어드리면 매출 부분이 2020년 기준에 석유화학 기준에서 13조 그리고 전지 부분이 12조 이렇게 됐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2020년도에 30조였는데 요 매출의 화학 분야의 매출 부분은 27조인데 그 부분이 부정적인 있을 때 저는 부정적으로 안 본다는 거지. 오히려 증가라는 거죠. 거기다 이제 뭐 LG 생명과학 인수한 부분에 대한 뭐 신약 부분, 바이오 쪽의 실적 여러 가지 거기에 이제 이 부분인 거죠. 우리 앞으로 친환경 소재 효성그룹주들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또 급격하게 꺾인 부분도 사실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기준의 흐름처럼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성장성의 이 흐름 범위의 기준점들을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할 것이냐 시장에서. 근데 결론은 이 시장 해석을 윤정두가 이걸 어떻게 하냐고 막말로. 이걸 윤정두는 분석을 못해요.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해? 그러니까 신사업에서 이제 향후 시간을 두고 30조 원의 매출을 이끌어내고 영업 마진을 가지고 오겠다라는 건데 이걸 윤정두는 해석을 하는 거죠. 야, 이 내용은 뭔가 2차 전지 사업 부분을 띄어낸 이후에 그러면서 주주환원 정책, 주주환원 정책이 아니라 주주를 기존 주주, 개인 소액 주주들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성장 사업을 이렇게 크게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것에 대해서 이게 되게 좋습니다를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어찌됐건 굉장히 공격적인 수급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공격적인 수급을. 지금 그
LG 이 화학에 예? 뭐가 어찌됐건 주가가 빠졌네 올랐네 물적 분할이 악재네 뭐네 다 필요 없이 LG화학이 11월 30일 날에 시가총액이 LG에너지솔루션 있기 전에 6위였어요. LG에너지솔루션이 있기 전에 6위 11월 30일 날 그리고 12월 30일 날 8위입니다. 6위 8위. 그죠?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들어와 있다고 감안을 하면은 7위 9위란 말이에요. 7위 9위. 지금 얼마예요? 전일 종가 기준으로 6위예요. 11월 말일 기준에 7위였고 12월 말일 기준에 9위였어요. 근데 얘는 지금 현재 6위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기에서 자력으로 들어 올릴 수 있는 범위의 기준이 여기까지라고 그랬죠. 최소 범위. 최소 범위가. 지금 이제 오늘 지금 그 시가총액이 45조예요. 아직 뭐 갈 자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45조 올라가고 네이버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조정을 받아서 순위가 바뀌어라. 그럴 필요 없어요. 네이버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강세를 띄어라. 다만 그들의 강세 부분은 부담 요인이 일부 있을 수 있다. 어떤 게? 실적 범위에 대해서. 응? 실적 범위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 보시면 실적이 이쪽에 이제 뭐 수정해서 이제 좀 고쳐 놓겠습니다만은 어제 바뀐 거 어제까지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보고서도 쫙 나온 부분이 이제 부정적으로 막 하향하고 지들 멋대로. 그러니까 애널리스트의 분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건 그 분석은 그 분석이고 그들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준이고 그리고 순위 바뀐다는 부분이 여기하고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얘들은 성장주 아니냐? 아니 LG화학은 성장주 아니야?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의 81.8%를 갖고 있는데 81.8% 50% DC를 해도요 90조에 50%는 45조의 가치를 가지고 가야 돼. 최소 81% 블록딜 안 할 것 같아요? 블록딜 30%만 해도 얼마야 그게 LG화학에 들어오는 돈이. 아유 진짜 블록딜 안 할 것 같아 언젠가? 어찌됐든 그 LG화학의 기준에서의 흐름 뭐 블록딜이 아니어도 뭐 증자를 해서 응? 하여간에 지금의 기준은 그래서 결론은 옆에서들 뭐 물적 분할이 약재네 너무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결국은 시가총액은 오히려 올라왔어. 그러니까 시가총액 규모가 올랐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프리미엄이 더 셌던 쪽이 더 많이 밀려 내려갔다는 거죠. 덜 빠졌으니까 다행이다가 아니라 그만큼 부정적인 해석이 아니라 긍정적인 해석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요조차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기사 내용도 있고 있는데 요조차도 윤정두만의 기준점 내용은 아니에요. 야간에도 계속 이렇게 교육을 해드리고 하는 이유가 요 화면이 뭐냐면 지금 요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 뭐 주성 엔지니어링 좋고 하이닉스도 좀 더 힘내주면 되고 나머지 종목군들도 힘을 내줘. 저 카카오 게임즈 위메이드가 원체 지금 게임즈가 약세다 보니까 중생 선생님께서 손절을 어떻게 잡을까 하셨는데 바닥 물량 있으신 분들은 수익이고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손절이고 근데 그 부분이 수익 종목으로 가져가는 입장이니까 단기 이슈 범위에서는 유지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유지하고 대처하자. 위메이드의 영향 때문에 변동성 확장이니까. 그죠? 힘겹지만 그리고 LG화학의 부분은 요 부분은 오늘 기준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계속 볼 기준 범위가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키움 창구 개인 선호 창구 키움은 오늘도 매도의 기준입니다. 예? 그리고 뭐 프로그램 쪽의 흐름에 있어서는 뭐 더 마감까지 들여다봐야겠습니다만 이런 기준. 그리고 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일자별의 수급 범위까지로 놓고 보시게 되면은 그냥 요 짧게 보시는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 짧게 보시는 구간 동안에 그냥 대부분 다 외국인이 사고 있어요. 개인들에게 이거 0.3% 0.3% 7천만 주짜리 0.3% 개인 선호 창구 키움 하나 빼고는 키움의 매도 빼고는 없어요. 영향력 자체가 주요 주주 지분 40%에 신용 소형주 잡주들 어때요? 막 7% 8%씩 신용 있죠. 전체 상장 주식수에. 얘는요 없잖아. 지금 신용도 없어. 개인들이 관여할 종목 자체가 아니야. 근데 왜 우리가 갖고 있는 주력주에 쥐들이 감나라 콩나라 하냐고. 안 갖고 있는 것들이.
어? 항상 보면 그렇잖아요. 어? 그래 결국은 승자는 윤정도 따라오셔서 IT, LG와 자동차 이런 쪽에 주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항상 승자로 남아 있었지.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승자로 남아 있었죠. 그냥 뭐 얘 안 좋아요 해놓고 엉뚱한 종목. 우리도 변동성 종목 들어갔다가 실패하고 손실나고 하잖아요. 지금 녹화하는 사이에 계속 고점 한호가 또 올라간 거예요. 문자 사인 또 나갑니다. 뭐라고 나가? 이제 30% 비중 다 채웠으니까 추가 5%가 아니라 신규 편입자 30% 채울 수 있습니다. 65만 원을 넘긴다고 생각하고 들어간 거니까 근데 이번에 다 채우면은 밀리면 어떻게 해요? 그게 부담스러우시면 일단 그러면 30% 중에서 오늘 채울 수 있을 만큼 채워 놓으시고 그러고 나서 나 밀리면 추가 편입해야 되니까 이 정도는 난 남겨놓을 거야. 그 정도의 범위에서 전략만 설정하시면 돼요. 우리는요. 지금 이 가격에서 편입을 하고 혹시라도 시장에 또 흔들림 때문에 동반적인 조정을 받는다 해도 대체 종목이 없다. 어차피 주식을 할 거면 주도주를 채울 수밖에 없다. 그 주도주라는 개념이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시세를 내줄 수 있는 그 기준으로. 지금 진단키트주들 휴마시스 현대바이오 센서 다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나오는데 일동제약 뭐 이런 쪽에 편입해도 될까요? 일단 아니요. 거래가 더 월등히 더 터져야 돼요. 저 정도 거래 갖고는 일단은 안 되고 주력주에서 일단은 기댈 수 있잖아요. 기댈 언덕이 생겼잖아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 LG화학이 집중적으로 또 하이닉스가 시초가보다 눌렸지만은 전일 대비 여전히 지속 강세. 거기에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뭐 날라가 주는데 뭐, 응? 그러니까 다른 쪽에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LG화학 가지고 진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없으니까 자꾸 옆에서 떠들어대니까. 그러니까 자꾸 변동성 큰 쪽 휴마시스 이번에는 제대로 잡아서 상한가 한번 잡아볼까 이렇게 되니까 매번 무너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야간에도 이제 이러한 내용들 키움 뭐 이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설정해서 올려드린 거고 보여드린 거고 그죠? 현재가 창 기준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기준에 방송하면 일봉 차트 보여드리고 일봉에서 뭐 여러 가지 패턴이 나왔습니다만 또 대밀리고 흔들리고 그러니까 주봉에서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결국은 주봉의 흐름에 요 위치 2월 3일입니다. 이번에는 했단 말이에요. 전소구형이고 결국은 또 깨져내려오고 또 깨져내려오고 그렇지만 우리는 뭐 하방이 지켜지는 뭐 장난치나 무슨 하방이 지켜지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방이 지켜지려면 전제 조건이 수급에 꼬임이 없어야 돼요. 그게 확인이 돼야 된다는. 확인이 돼야 안 돼요? 됩니다. 보여드릴 거예요. 물적 분할이 악재 아니라는 거는 분명하게 말씀드렸죠. 요 차트 내용에 그대로. 요 내용 그대로. 요게 이 표입니다. 이 표. 이 표가 뭐냐면 이렇게 시가총액이 요거 깔끔한 화면으로 보시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시가총액이 이거 우리 모니터링 하신 분 나중에라도 시간 될 때 오늘 뭐 다른 게 많으면 나중에라도 저점 고점으로 기준을 그냥 냅둡시다. 뭐 정신 없으니까. 자, 여기서부터 보면 되니까 보는 사람 귀찮더라도 16조 원짜리가 53조예요. 1600억짜리가 5300억도 아니고 1조 6천억짜리가 5조 3천억도 아니고 16조짜리가 53조면요. 이거 시가총액 5위 안에 올라온 거예요. 이 당시 기준에. 아니 그리고 5위를 떠나서 16조짜리가 53조라는 게 이게 말이 쉽지.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이게 뭐 개인이 장난쳐서 들어올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12조짜리가 33조, 5조짜리가 17조. 상승률은 SK 이노베이션이 제일 높았어요. 그 다음에 LG화학, 삼성 SDI. 시가총액이 뭐 가벼우니까 더 가볍게 움직였죠. 근데 오히려 SDI보다 LG화학이 더 일단은 요 구간에서는 6개월 만에 241%. 그리고 나서 물적 분할이라는 얘기가 나온 게 9월이라니까요. 8월, 9월.
LG화학 물적 분할 얘기 나왔는데 258% 오르고 40% 빠집니다. 180% 오르고 20% 빠져요. 무슨 얘기냐면 자연스러운 차익 실현 욕구인데 얘는 시가총액이 17조도 어마어마한 거지만은 응? 이 중에선 제일 작잖아. 변동성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이 빠진 거예요. 그러나서 이게 끝인가? 물적 분할이었고 이게 박살난 거야? 물적 분할이면 지금까지 빠지고 있어야죠. 105만 원을 어떻게 찍나? 그러면 단순 논리로 지금의 위치고 다 떠나서 단순 논리로 보세요. 왜? 물적 분할 때문에 이렇게 뺐어. 윤 정도는 이건 물적 분할 악재가 아니라 차익 실현 욕구에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가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솔직히 53조까지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 차익 실현 욕구가 터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적 분할 그러면 그걸 명분으로 차익 실현하자. 그럼 모르는 사람들은 물적 분할이 그러면 물적 분할 얘기 나오고 빠졌으니까 악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순한 예로 무상증자 같은 경우 있잖아요. 무상증자 하면 막 폭등 나올 것 같잖아. 안 그러잖아. 그죠? 뭐 300% 무상증자하고 급등 나온 에코프로 HN이 시발점을 그 흐름을 불러일으켜서 쭉 당겨지는 흐름까지도 위메이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느 시점 딱 되니까 무상증자 100% 해도 안 움직이죠. 그게 한두 번의 얘기가 아니에요. 응? 결론적으로 이슈의 테마가 형성될 뿐이지 물적 분할이 악재? 호재라고 이슈가 붙어보면 호재도 말 같지도 않은 그런 논리에 속지 마시고 제대로 어설픈 지식에 내 자산 닦아먹지 마시고 제대로 수익을 내세요. 외부에 계신 분들도 망설이지 말고 맨날 망설여서 어제 가입할 걸. 그렇게 해서 어제 가입하신 분들은 오늘 LG화학, 주성엔지니어링 또 하이닉스 편입해서 따뜻하잖아. 단타 종목에서 손실이 있더라도 주력에서 비중 채워서 갈 때 이런 수익 범위들을 잡아낼 수 있다면 결국은 이거예요. 메이저들이 특히 외국인이 어마어마하게 매집을 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더 들어간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1월 28일 기준에 LG화학의 외국인 매집이 2.34죠. 지금 어떻게 됐을까?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더 들어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0.3% 빠져나갔어도 그때 당시 2월 3일보다는 더 들어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번 보시죠. 자, LG화학의 그냥 1월부터만 볼게요. 01월 03일부터 해서 전일 오늘 분명히 장 끝나고 보면 메이저들의 누적 수급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지금 177만 주까지 들어왔다가 0.3% 빠져나가고 지금 현재 166만 9천 주인데 주식 수가 사실은 어때요? 주식 수가 7,059만 주뿐이 안 돼.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10분의 1뿐이 안 돼. 주식 수로는. 근데 하이닉스가 12만 원대인데 반해서 이제 13만 원에 근접하죠. 그에 반해서 LG화학은 60만 원대야. 그러니까 시가총액이라는 거는 주식수 곱하기 현재가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이제 90조, 얘는 46조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주식수를 놓고 볼 때 외국인이 100만 주 샀어요. 하이닉스에서의 100만 주면은 외국인이 0.15%를 산 겁니다. 그런데 LG화학에서의 100만 주면요. 1.5% 사는 거죠.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만약에 N소프트 얼마 전에 지난해인가요? 상한가 간 적이 있었죠. 13조에서 17조까지 누가 샀든 어찌됐건 그 기준에서 어떻게 됩니까? 22년 01월 03일부터 22년 02월 09일 매집. NC소프트는 2,190만 주짜리 2,200만 주가 안 돼요. 그러면 걔가 100만 주가 얼마야? 거의 5%에 달하는 물량. 하루에 5% 말이 됩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준점을 놓고 보실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외국인 기관 우리 차트표 작업해 주시는 분은 외국인 기관 쌍끌이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기간은 산 게 없어. 1월 기준에서는 1월 이후 기준에서는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아니라 외국인 매집 기준에 얼마? 164만 주가 아니라 더 올라와서 167만 주죠. 반올림하면 167만 주.
167만 주를 7천만 주대로 나눠보세요. 한번. 응? 나눠보겠습니다. 계산기 꺼내서. 지분율이 조금 더 올랐겠죠. 아니 대주주가 40% 연기금 포함해서 연기금 이번에 물량 팔아가지고 LG에너지솔루션 샀다. 그걸 무슨 뭐 어마어마한 악재인 것처럼 이것들이 떠들고 난리를 치고 근데 결국은 뭐예요? 그거는 0.2% 수준인가요? 6%대 갖고 있는데 0.2% 수준의 매도를 하고 그게 뭐 문제나 돼? 그걸 또 외국인이 다 받아. 더 받아가. 개인들 것까지 싹 받아가. 그게 문제가 되냐고. 2.37%입니다. 적지 않아요. 2.37이 어찌 생각하면 아니 뭐 딸랑 2.37 편입했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오버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유통 물량이 없는 종목이라 했잖아요. 그죠? 유통 물량이 없어요. 유통 물량 자체가 없잖아. 외국인만 50%에 달하는 물량을 갖고 있어요. 외국인 기준에서만. 대주주 40%. 무슨 유통 물량이 있어. 근데 거기에 1월 내내 그 악을 쓰고 방송 채널만 돌리면 악을 쓰고 LG화학 악재입니다. 예 끝났습니다. 할인받아야 돼요. 앵무새처럼 무슨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해 놓은 거를 방송 나오는 친구들이 나와서 쥐가 분석한 것처럼 아유 LG화학 안 되죠. 이걸 왜 사세요. 그따고 얘기하고 또 엉뚱한 종목 사라 그래야죠. 사람 자산 다 깨먹게 하고. 매수 평균 단가가 조금씩 낮아질 수밖에 없죠. 밑에서 70만 원 밑에서 돌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매수한 가격이 평균 단가의 기준이 됩니다. 68만 원 그럼 기준이라고 잡고요. 68만 원 대비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68만 원 곱하기 20% 130% 그러면 얼마? 20% 88만 원. 뭐 90만 원으로 잡을게요. 그냥 프리미엄 줘서. 그리고 68만 원 곱하기 120% 해주면은 81만 5천 원. 조금 하향해도 돼. 그렇게 해놓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2월 10일 기준에서의 지금 전략 11시 벌써 55분입니다. 시간이 무슨 뭐 진짜 어마어마하게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68만 원 곱하기 얼마를 산 거예요? 68만 원 곱하기 평균 단가 167만 주를 편입했으니까 1조 1,350억을 산 거예요. 100억을 더 샀어 또. 주가 밀리는데 옆에서 악쓰고 야 이거 끝났고요. 확 그냥 막 그냥 진짜 옆에 있으면 그냥 이게 2월 3일 날 주가 67만 원대 전략이에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과도하게 눌려져 있고 이게 진짜 어젠가요? 어젠가? 글이 있었잖아요. 채팅방에서도. 어젠가 뭐라고 형성이 돼 있었어요. SD바이오센서는 잠시 후에 전략 올려드릴게요. 뭐 LG화학이 이게 79만 원, 80만 원 올까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SK 하이닉스가 9만 원 초반에서 9만 500원에서 13만 원대까지 올라오리라 생각을 했어요. 한순간이야. 한순간에 20% 30% 한가 맞고 그런 종목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승부사야? 여러분들의 그 진짜 소중한 자산을 뭐 어디 도박장 오셨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아니잖아요.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가슴에서 느끼시는 그대로 그래 내도 알아. 얘가 좋은 거 아는데 얘 가지고 내가 원금 회복할 수 있을까 그 생각만 버리면 원금 회복뿐만 아니라 수익이 납니다. 조금 시간이 더디게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서 살 방법을 찾아야죠. 내 원금을 지켜낸 상태에서 한 방에 어떻게 해보겠다 그러면 한 방에 골로 가는 거예요. 주식시장 인구가 계속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든가 조금 올라가거나 내려오거나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존에 있던 분들이 전부 퇴출되고 새로운 물들이 들어오는 거죠. 지금 65만 원 공방이 있을 겁니다. 윤정두가 점쟁이여서가 아니라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뭐 시장이 좀 밀리기도 했었습니다만 또 밀려 있는 상태고 개장 초부터 매수 강도가 있었고 거래가 개장 초부터 실려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못 느끼실 만한 미묘한 근데 우리가 계산을 해드렸잖아요. 지금의 거래량이라면 충분히 이래 움직일 겁니다. 시간별로의 거래량의 기준을 잡아드렸잖아요. 고점을 한 단계 넘길 때마다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막연하게 오늘 그냥 외국계 창고에서 매수하니까 들어간다. 항상 외국계 창고에서 매수하고 있었어. 뭔 소리야. 이렇게 시간별로 아까 9시 반 이럴 때 거래가 수반되고 있었구나. 최소 50만 주가 아닌 오늘 60만 주 이상까지도 거래가 형성될 수 있겠구나. 고점을 넘기면. 한순간 치고 넘기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조금 있다 66만 원 만약 공방이 나오면 신규 편입 20%부터 다시 매수세 나갑니다. 왜? 늦게 들어오신 분들, 늦게 가입하신 분들, 새롭게 들어가실 분들, 개장 초에는 못 들어갔지만 나 들어갈래요 하실 분들 여러 가지의 기준. 결론적으로 마저 이 부분을 보시면 LG화학의 매집이 여타 종목군들 전체 시장에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 264개 종목이 있었어요. 언제 264개가 있었냐면은 언제요? 2월 4일 기준에. 지금은요. 지수가 어찌됐건 조금이라도 올라온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아졌을 거예요. 근데 그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예를 들면은 이제 막 1조 넘기는 주성엔지니어링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걔는요. 20% 매집이 돼서 그만큼 유통 물량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LG화학 자체는 유통 물량 자체가 없는 데서 2.35%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1차 매집 국면 그 기준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게 도서자료죠. 도서자료예요. 도서자료. 이 도서자료를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요? 나눠드리고 있죠. 2007년도 도서자료 2007년도. 이거 2007년도. 윤정두의 ELW 책작 2007년도. 그리고 강연에 빨리들 신청하세요. 이제는 더 이상 받을 수도 없어요. 사실은 한 분이라도 더 뵙고 싶어서 그렇지. 강연의 비용 33만 원 윤정두가 받으면 뭐 하겠어요. 한 분이라도 더 뵙고 싶어서 그렇지. 응? 오실 것 같으면 빨리빨리 연락 주시고 왜냐면은 명찰 만들고 다 넘겨야 돼. 그리고 중생님 오셔요. 특별한 내용 없으시면 일 없으시면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일정 없으시면 그리고 압박님도 특별한 일정 없으시면 오시고 지금 방 안에 지금 접속해 계신 분들도 특별한 일정 없으시면 가급적이면 좀 오셔서 얼굴 보시고 기도 좀 받아가시고 기 받아가라면 또 김건희 씨가 되나? 또 그 얘기하면 또 정치 색깔 얘기 피곤해. 우리는 그거 모르겠고 주식만 하니까 이게 2007년도에 벌써 이미 만들어드린 내용이에요. 그때는 130종목뿐이 없었어요. 1조 이상짜리가. 지금 2배 넘게 있는 거죠. 시장 지수가 2배 넘게 올라온 거예요. 시장 지수가. 결론적으로 이 도서자료 드릴 테니까 공부하시고 아까 설정해드린 그래서 매집의 그 기준점 잡아드린 거고 요게 이제 지금 170만 주 때까지 올라온 위치였는데 0.3% 던지고 10% 이상을 여기서부터 10% 이상 깨고 내려갔잖아. 진짜 짜증스럽게. 결국은 우리는 그 정도 물량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봐야 정상적인 기준에서 상식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얘에 대해서 그렇게 겁먹을 필요가 없구나라는 걸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매집에 대한 전략 기준을 이렇게 다 잡아드린 겁니다. 가격이 조금씩 수정된다 할지라도. 그 차트 보시면은 이거 다 이제 일주 월봉으로 한번 차트를 잘라서 봅시다. 그거를 뭐 분봉으로 놓고 보는 것도 웃기는 거고 지금 솔직히. 그죠? 그래서 나머지 종목군들을 제가 안 보고 놓치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SK하이닉스 아까 12만 7천 원에 매도 잔량 나오면 편입합시다 했는데 문자 사인 한번 더 드릴 걸 그랬나요? 어찌됐건 12만 9천 원에 40만 주? 저 걱정하지 마세요. 저 다 잡아먹는다 보세요. 자 지금 다시 보내드릴게요. 늦게 들어오신 분들, 늦게 가입하신 분들 또 혹은 편입을 아직 못하신 분들 혹은 비중이 낮으신 분들 지금 주력주에서는 딸랑 2개 나가는 거예요 오늘. 뭐 땡큐지 뭐 시초가 바로 밑에서
주력주에서는 오늘 두 개 SK하이닉스에서 그리고 LG화학에서 매수 강도 편입 사인이 나간 거고 얼마나 좋아요. 수익 종목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나간 거고 또 과도하다해서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나간 건데 이 기준에서 설정 범위 잡아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LG화학의 차트 일주 월봉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일봉 기준에서의 흐름과 주봉 월봉. 그러니까 일주 월봉에 이제 그 차트 범위를 좀 좁게 잘라 드릴 거 좁게. 예? 그렇게 해서 1월 이후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인데 그거는 뭐 주봉 월봉으로도 보실 수 있으니까 1월 이후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2020년부터 좀 이렇게 되면 좀 멀리 보이나요? 캔들 못 보더라도 좀 멀리서 보죠. 뭐 그러면 멀리서 보시고 그리고 샛별행의 기준의 흐름에서 좀 아쉽지만은 이제 지금의 기준은 완벽한 또 망치형의 거래를 수반하고 망치형의 얼마나 행복합니까? 거래를 수반하고 망치형 여기서의 망치형 거래 좀 부족했고 여기는 망치가 안 되고 끝났고 망치형에 샛별행 이후에 꺾여서 되돌림의 흐름이었다면 지금 망치형의 기준에 편입의 위치를 설정할 수 있는 구간으로 그리고 이 그 1월의 등락 범위에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다? 결론적으로 외국인들 쪽의 매집이 그냥 뭐 유통 물량 C를 말리고 있다. 가벼워요. 가볍습니다. 유통 물량의 C를 말리고 있어요. 아예 꼬맹이들 종목처럼 뭐 그냥 뭐 어떻게 막 그냥 하루 종일 매수매도 막 1조씩 터지고 하루 종일 돌려가지고 시가총액도 얼마 되지도 않는 것들이 우리도 들어갔었잖아. 일동제약이든 뭐 휴마시스든 뭐 자 이렇게 보시고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일봉, 월봉, 주봉에서 다. 그러니까 월봉에서는요. 그 월봉에서 자꾸 이제 우리 직원분들이 매집 기준 그걸 잘라놓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효과 부분이 덜 하게 되죠.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개인 누적 봐봐야 사상 최대치 개인 누적으로 계속 치닫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흥이 없어요. 아주 옛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빼고 일본 기준에서 이제 설정 범위를 1월부터 잡아서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오히려 이제 그 뭘 볼까요? 뭘 갖다 붙일까요? 일단은 뭐 소나 모멘텀 차트 빼고 거래량 부분의 흐름 2월 기준이지만 거래량 부분의 흐름을 좀 놓고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거래량, 거래대금 일단 뭐 차트 그대로의 모습으로 볼까요? 일주월봉 잘랐으니까 월봉 그냥 빼놓을까요? 월봉의 기준 월봉 이렇게 당겨놓고 월봉 21년 기준에서 월봉 주봉 월봉 잠시만요. 월봉에서 이걸 봐야 되겠네. 중간에 꺾여진 부분의 흐름도 설정을 했었으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기준이 돼요. 요 자락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봤다? 물적 분할이라는 내용을 여기서 겪은 거다.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여기서의 망치형 이후에 뭐 상승 장악 확인형의 기준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범위에 거래가 수반된 이후에 흐름이 형성이 됐었다. 그럼 지금의 기준에서도 결론은 거래가 수반되는 흐름에서의 흐름이 연출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뭐 상승 형태 확인형이 됐든 망치형이 됐든 그 흐름을 연출을 시켜주는 바람을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를 더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거래 대금이죠. 거래량이 위에서 보면 제한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동그라미 쳐놓고 그럼 거래량이 5mm, 20mm 못 부딪혀서 그러면 이거 뭐지 하실 수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보여드리는 거예요. 거래가 뭐 앞전 거래보다는 둔화됐다 할지라도 거래 대금이 월등하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거래량이 급감한 것처럼 거래 대금이 앞전 저기 2020년 스타트 단계 그 흐름처럼의 급감의 거래 대금은 아니라는 거.
이 부분도 그럼 줄을 하나 더 그을까요? 줄을 긋죠. 줄을 그어서 이렇게 거래대금 부분이 앞전 스타트 됐던 요 거래대금을 좀 넘겨주는 모습을 줘라. 그렇게 해서 스타트 잡혔던 거래대금 대비 뭐 물적 분할 얘기 나오고 나서 움직였던 거래대금이 고점 그 추가 강세를 띄었던 거래대금이 월등히 높았다. 자, 어찌됐건 그 월봉 기준으로 그 다음에 주봉 일봉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봉 기준에서는 이렇게 종합주가 지수 보고 빼놓고 어제 이제 그 10월부터 해서 전체 기준을 다 잡아서 보여드렸었죠. 전체 우리 주력주를. 결국은 어떻게 돼요? 거래량 터져 있고 한 방에 양봉 그 망치로 돌립니다. 한 방에. 그러면 한 방에 망치로 돌릴 때 얘의 편입 기준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요자락이라고 그랬죠. 조자락에 똑같이 거래가 수반되어 있고 망치형의 기준이 완성이 되고 있고 주봉입니다. 내일 하루만 잘 움직여주면 돼요. 색깔은 상관없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소나 모멘텀 차트가 다시 꺾여서 들어올리고 영선 위로 움직임을 주게 된다면 그거 얼마나 행복한 흐름이 되겠습니까? 영선 위쪽까지. 충분합니다. 왜 겁을 내세요? 펀더멘탈이 실적이 뛰어나고 그것을 외국인들이 인정을 하고 기관들 이번에 ETF 상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팔 만큼 다 팔은 상태의 기준이라면 섹터 부분 정리해서 2차전지 섹터 부분 정리해서 옮겨간 기준이라면 윤정도 말 들으니까 뭐 하루에도 이렇게 LG화학이 7% 기존에 8%씩 움직이는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왜 윤정도를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믿으셔야 되는데 그걸 왜 못 움직여내셨다는 거예요. 12월부터 볼까요? 12월부터 결론적으로 이러한 흐름. 이제 예쁜 국민님도 또 나왔어요. 내가 예쁜 국민님도 괴롭힌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서 내가 얘기하면서 쏙 들어간다 또 우리 예쁜 국민님. 강연에 오시려 강연에 먹튀야 먹튀? 먼저 강연에 오시면 먹튀냐고. 강연에 오시라고. 왜 안 오시는 거요? 일정 다 취소하고 오셔야지. 나 입술 다 부러텄는데 나는. 간증하셔야지 그날 오셔서 간증. 전서구형 떠 있고요. 그리고 나서의 거래 터지고 나서의 흐름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누적 수급이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0.3%의 이런 흐름들 오늘 하루에 다 돌려버리는 흐름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자신감 가지고 가시는 뭘 또 악이야. 강연을 오시려니까 딱 걸렸어. 오늘 10번 전화하라 그럴까 아주 그냥. 그리고 그 강연에서 중요한 그 내용이 있어요, 사실. 그걸 위에 못 봤네. 자가격리. 압박님이 자가격리. 나는 저 예쁜 국님하고 글이 섞여 있어가지고 좀 이따 이거 녹화 끝나고 한번 읽어볼게요, 제대로. 그렇게 해서 어떤 방법이 있으면 어떤 방법이라도 찾아서 괴롭히려고. 영상 편지 보내줘요. 그럼 영상 편지 호텔에서 틀어놓게. 그나마 보시면 어때요? LG화학이 또 7% 폭등이 나오고 하이닉스가 저거요? 저 다 뚫린다고 보시는 게 옳을 것 같은데 오늘 저거 뚫린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좀 인위적으로 많이 걸어놓은 부분이 있어서 뚫린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이제 뚫린다고 보는 게 맞는 게 아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기준에서의 흐름이 있잖아요. 우리 저 직원분 좀 혼자서 버거운 부분이 있겠지만은 위에 4층에 그 업무 지원을 좀 요청하든지 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그 시가총액이나 이런 부분도 좀 수정을 해놔야 돼요. 그 모르면은 저 쉬고 있겠지만 임 팀장한테 전화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시가총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하루에 4%또 하루에 얘도 4% 여기 4%씩 올라가고 있는데 시가총액 계속 그대로 109조 이렇게 해놓으면 어떡해?
그죠? 또 하이닉스 시가총액도 어제 하이닉스 자료 보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설정을 해주시고 너무너무 좋은 장세입니다. 그죠? 행복합니다. 한방입니다. 매집주에 주도력에 12만 9천 원 이런 거 다 지금 뭐 단타 종목이든 스윙에서 굉장히 어렵고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너무 과도한데 어찌됐건 그 기준에서 좀 LG화학의 기준을 좀 차분하게 대처하는 쪽으로 말씀드립니다. 최종적으로 뭐 기존의 흐름처럼 이러한 분기 수익 범위들을 요거를 그러니까 위메이드 같은 경우 360% 323% 남경희 선생님, 정동환 선생님 같으신 경우에 그 저수익을 박수를 쳐드리지만 매매가 저렇게 되면 오히려 좋지 않다. 무슨 얘기냐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에서 저수익이면 박수를 쳐드립니다. 실적이 뒷받침된 쪽에서의 흐름에 LG이노텍 이런 경우들. 근데 그게 아니고 변동성 매매 기준에 뭐 위메이드가 8천억에서 7조 5천억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 냅뒀더니 더 가더라면은 그 고점에서 깨져 내려올 때 정리를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메이드를 낙폭 과대로 인식을 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위메이드가 낙폭 과대인가요? 오늘 개장초에도 질문 주셨을 때 아니다라고 했죠. 물론 카카오 게임즈도 지금 너무 많이 밀리기 때문에 버겁습니다만 그쪽의 거래량이나 수급범 좀 더 다시 볼게요. 그래서 제한적인 부분의 기준도 있긴 있으니까. 그리고 LNF 또 에코프로 BM, 에디슨 EV도 마찬가지예요. 단기 수익이 뭐 몇백 프로 단기 수익이 날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의 차익 실현 부분은 명확해야 된다. 이 변동성 종목은. SK 이노베이션도 설명 계속 드렸었고 일주일 만에 무슨 시가총액이 10조 원대짜리를 26조까지 더블을 만드는데 그 수익 범위에 대해서 충분하게 수익 확정을 질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설정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흐름들을 여러분들 수익으로 쭉 가져가시고 스타벅스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저런 내용들이 주력주에서 그렇다 어마어마한 수익이 난 건 아니에요. 하이닉스 정도가 이제 그나마 누적 수익이 발생이 돼 있고 아주 예전에 사신 분들 빼고라면은 작년 1월이 아니라면은 그리고 LG화학도 버겁지만은 그래도 지금의 흐름이라면은 뭐 다음 주까지 해서 70만 원대 80만 원 수준까지 올라오는 거 순간입니다. 강연에 오시는 분들은 그 기 받아가서 다 수익 낼 거야 계좌 수익. 그러다 보니 넥슨지트나 한국 BNC의 단기 변동성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단타 매매를 들어가서 손절을 좀 하더라도 좀이 아니라 뭐 손절 크기가 커지죠. 하더라도 단기 공략주 기준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동제약 같은 경우 상한가, 그다음 또 상한가, 휴마시스 상한가, 그다음 28% 이런 흐름이 나와서 이제 단기 공략주를 하는데 비중 조정 못하면 이제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주력주를 편입한 이후의 흐름에서 긍정적이네요 이렇게. 오늘은 주성 엔지니어링이지만 다음 주에는 DB하이텍 이런 식으로 실적이 뒷받침되고 수급이 되는 쪽은 충분히 그 시장 상황에 맞게 움직임이 나와요. 앞방 선생님 같으신 경우에 이 삼성 엔지니어링의 뭐 수익범위라든가 전부 다 예전에 HMM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마지막 자락에 이제 아주 깔끔하게 정리는 못했습니다만 그러면서 또 많은 분들 배워가시고 거래가 죽으면은 어찌됐건 정리를 해야 되는구나부터 해서 무한수익님도 오셔야 되는데 그리고 문나님이 오늘 병원에 가신 것 같아요. 목요일날 병원 다녀오신다고 했는데 식사도 못 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이번 강연에는 좀 어렵다고 또 오셔가지고 또 막 약주들 드시는데 병원 다니시면서 그것도 그렇고 식사도 못 하실 정도인데 근데 문나님 같으신 경우도 5월 23일 날 1년 가입하셨죠. 그러니까 보통 다 1년이야 그냥 1년, 2년, 3년 연장하시는 것도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추가적으로 연장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정 의원님들이 한 20분 정도 오시는데 그중에 절반 정도는 연장을 하시러 오시는 거죠.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 한 20분 정도 되시는데 그분들도 이미 절반은 가입을 하신 거고 나머지 분들도 오셔서 보고 이제 가입 의사가 있으신 건데 일반적으로 보통 저도 그래요. 보통
우스갯소리지만은 뭐 해비치 여름에 작년 여름에 갔을 때 100만 원짜리 상품 200짜리, 500짜리 이렇게 있어요. 그럼 500짜리 사지. 할인율이 가장 높으니까. 어? 그렇게 해서 뭐 사용을 하고 그런 것처럼 방 안에 이제 계신 분들은 이제 장기를 많이 끊으시죠. 같이 가시는 기준. 그리고 이제 혼자 매매가 되실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독립을 하시는 거고 또. 그러니까 문나님도 4개월 만에 70% 계좌 수익을 냈어요. 3억 계좌에서 1년 가입하시고 4개월 만에 SK바이오사이언스, LNF, 크래프튼, 롯데정밀화, 위메이드 이런 종목으로. 저 노트에 저렇게 공부하시는 흔적들. 또 추수꾼 선생님께서도 LG화학 수익 내시고 재편입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그대로 유지하시고 계신 상황이라고 하시더라도 시장 대비해서 결코 나쁘지 않은 기준으로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력과 수익 종목, 단기 종목에서의 차익 실현 범위 설정 범위 기준점 전체를 이끌어가야 되는 제 입장과 또 여러분들이 개별 매매가 되시는 입장의 차이점 부분들은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게 어려우시면 이제 단문 문자에 의지하시고 그리고 주력주 위주에서만 대처를 하시는 게 가장 옳고 개별 매매 조금 난 아직은 버겁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오세요. 그렇게 해서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은 이제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그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강연의 이벤트 참여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고 네이버에서 이렇게 검색하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 계신 분들은 매번이에요. 맨날 전화 오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어제 가입할 걸. 항상 어제 가입할 걸. 뭐 어제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개장 전부터 들어오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세 분도 어려워요. 이제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입장할 수 있는 인원은 한계가 있고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강연회 때 오늘부터는 저희가 문자를 드리든지 할 거예요. 그러면 강연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윤정도랑 좀 대화를 좀 하고 싶다. 그런데 여러 분 계시면은 대화하기가 그렇고 따로 좀 대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 말씀하세요. 미리. 그러면 이제 시간 조절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토요일 날 기준하고 토요일 날 강의 시작 전에는 미팅하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강의 끝나고 9시에 끝나니까 9시부터 그 다음날 점심때까지는 있을 거예요. 호텔에. 근데 방을 무지하게 큰 걸 잡아놨어요. 제 방은.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시간별로 미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가볍게 우리 정 의원님들 같으신 경우는 좀 편하게 그냥 뭐 담소를 나누고 싶다 하시면은 몇몇 분들 4분까지뿐이 안 되잖아요. 그럼 4분 모여서 약주 한잔 하시고 룸서비스는 24시간 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다음 일정이 있으니까 또 주무시고 다음 날 아침에 또 일어나서 조식 드시고 또 티타임 갖고 또 점심까지 드시고 싶으시면 점심까지 제가 다 사드릴 테니까 접대해 드릴 테니까 조식하고 점심은 제가 못 사드리겠어요. 제가 다 사드릴 수 있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나는 좀 운영 전략이나 이런 걸 듣고 싶다. 개별 뭐 종목 상담은 안 되더라도 그건 불법이니까. 그러면 저희가 시간 조절해서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이렇게 뭐 개별 미팅 하시고 전략 설정하시고 대처하십시오. 남들이 들으면 좀 창피해요. 내 계좌가 너무 깨졌어요. 말씀하세요. 종목별로 뭐 어떻게 말씀드리기 어렵더라도 그럼 그 종목 받아다가 1대 다수로 라이브 방에서 누구 계좌라고 얘기 안 하고 설정해서 전략 기준 잡아드리고 기준점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요래요래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이 목적이시잖아요. 수익이. 다른 데 가서 주구장창 깨지고 손실나고 엉엉엉 우시는 것보다는. 그리고 요 부분에 지금 이벤트 해드릴 수 있는 거는 강연에 오시는 조건에 3+2는 중간중간 했잖아요. 그리고 6+6을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6+6을 가입하세요. 어차피 할 거 6+6으로 가입해서 1년 동안 차분하게 대처해 나가겠다. 그렇게 해서 누적 수익 범위. 시장 40% 올라올 동안에 삼성전자 240%, 하이닉스 390% 올랐어요. 분명히 얘기했지만은 시장 대비 주력주는 10배 올라온다 그랬죠. 근데 업황이 끝난 게 아니라 지속됩니다. 그럼 단기적으로는 시장 대비 1.5배에서 2배.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5배에서 10배가 올라옵니다. 주도주는.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20만 원 올라가도 이상할 거 없어요. 지금의 실적이면. 15조의 순이익이면 150조의 시가총액이 형성돼도 PER 10배뿐이 안 나오기 때문에 20만 원 넘겨도 이상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갖고 있습니다. 욕심내지 말고. 그 한 종목만 갖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는데 중간에 흔들릴 때 삼성전자 한 종목만 갖고 계신 분이 계시잖아요. 이번에 이제 하이닉스로 바꿨지만 몇몇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뭐 하려고 1년 가입하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 종목에 대해서 중간에 흔들릴 때 9만 원까지 내려올 때 그때까지 쥐고 있는다는 것도 윤정두가 잘못 전략을 잡은 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 상태에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에 대해서 그거 코멘트 하나 들으시려고 1년, 2년, 3년, 10년, 15년, 20년을 같이 가는 거예요. 요번에 기준은 장도 어렵고 해서 요거까지 기준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강연을 오시는 분들은. 그리고 지금 노출돼 있지 않아요. 어디에도. 상품이 없어요. 이건 상품이. 결제창도 없고. 이거는 그래서 결국은 전화를 하시든가 아니면은 결제를 하시고 나서 연락을 하시든가 강연에 오셔서 직접 결제하시는 쪽 위주로. 근데 나 이 방송 보고 금요일이라도 하루라도 나는 빨리 합류하겠다. 지금이라도 합류하겠다 하시면 전화하세요. 그럼 강연에 오신다는 조건으로 이 부분은 오픈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이 행사는 없어요. 나중에 보세요. 이 행사 있나 없나. 그리고 정회원님들도 연장하시는 기준이 마찬가지예요. 정회원님들도 연장 기준에 지금처럼의 할인 이벤트는 없습니다. 원래는 작년 12월 10일 날 끝나는 이벤트인데 열어드린 거죠. 이번에 2월 10일까지. 이제는 더 이상은 없죠. 없고 연장 그 가입은 조금 혜택은 드리는데 지금 정도의 할인율은 아닙니다. 20% 정도 할인율로 설정을 해드릴 거니까 연장하셔야 될 분들은 시장도 어렵고 좀 버거우신 부분도 있었겠지만은 일단은 뭐 이 정도면은 대단한 거 아니에요? IT와 LG와 자동차가 좀 버겁긴 한데 그것도 뭐 이 정도라면 자 LG화 올려드리겠습니다. 외장하드 좀 갖다 주세요.